나도 같은 생각이야. 건배. 아직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 가면서 기회를 찾아봐야지. 그렇지. 구호성 주변 마을까지 다 돌아봤지만 발붙이기는 힘들 것 같더군. 그참 천천히 좀 마시지. 술에 취하면 누가 나 대신 편지를 써주겠나? 자, 종이하고 펜. 펜은 잡을 수나 있겠나? 추 사제가 귀인의 도움을 받아 곧 출세한다. 이렇게 쓰게. 내가 책상에 적어주지. 자, 이렇게. 저런, 화내기 빠졌네. 뭐 됐어? 계속 써. 이번 경성행은 삼천리 길로. 비록 두 분과 멀리 떨어졌지만 부디 걱정하지 마시길. 함께 글룸핀서 당면을 배우던 후배인데 녀석이 너무 잘해서 경성에서 요리사로 발탁됐지 뭐야. 문제는 요리사에게 따지는 게 엄청 많아. 지역에 따라 요리 계통이 다르다 보니 만나기 바쁘게 싸우는 건 물론이고 같은 계통이라도 정통인지 아닌지 따진다니까. 생각해봐. 경성에선 찹쌀떡은 오직 단맛뿐. 짭짤한 건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이 업계는 골이 너무 깊어서 나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이거야. 그런 말은 실례야. 우리가 같은 스승님 밑에서 요리 배울 때 다들 걔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비록 이번에 고향을 떠나지만 그래도 동문의 정을 엄청 소중히 여기고 있거든. 걔는 같이 갈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 적어도 어딜 가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야. 결국 찾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나게 됐고 내게 가족에게 쓸 편지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지. 그 말인즉 내가 걔랑 제일 친하다 이거지. 그건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 편지는 그냥 이대로 하고 다시 한 통 더 써줘. 술은 계속 마시면서. 주인장, 술 2병 더.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가기 전에 충분히 마셔야 하지 않겠어? 자, 이번엔 이렇게 써줘. 아들은 죽었으니 몸을 숨기고 강고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게. 묻지마. 그냥 그렇게 써. 이쪽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발이 빨라서 살았네. 나도 황급하게 들어온 바람에 어딘지 모르겠네. 제시 가문? 무슨 일이지? 그러게. 저 주인장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래?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관청에 신고할까? 경솔한 짓은 하지마. 아무리 주인장이 우리한테 잘해주긴 했지만 풍수나 볼 줄 아는 내가 뛰쳐나간들 뭐 할 수 있다고. 게다가 지씨 가문은 구호성의 세력가 집안이잖아. 미움이라도 사게 되는 날엔 아마 하늘 끝까지 도망가야 할걸. 풍수, 점술, 침술
형씨의 백년 비전입니다, 손님. 주인장. 몸은 좀 어떤가? 혹시 반창고라도 필요한가? 얼마든지 좋은 털을 찾고 있든 애군을 때려 왔든 얼마든지 물어보게. 그 애군이라는 게 설마... 응? 그래. 확실히 그랬지. 전에 나를 죽이려... 아니, 빚쟁이들은 너무 위험했지. 주인장이 비밀 통로를 알려준 덕분에 몸을 숨길 수 있었어. 그 당시에도 감사의 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필요 없다고 해서 말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아하, 선물이 아니었군. 내 기억엔 어머님께서... 그토록 애절한 그리움이 담긴 물건을 나쁜 놈들이 빼앗아 가다니 정말 가슴이 다 아플 지경이네요. 유감스럽게도 그건 풍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이 되어줄 수는 없겠어. 그래도 어젯밤에 관청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 내가 이렇게 호사스러운 일을 하면 금방 들통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주인장,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시지 않겠나? 그래. 아직은 죽고 싶지 않거든. 나 같은 놈은 의협심은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역시라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협객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 안타깝군. 그럴 리가. 쓸 줄 알았다면 이미 천사가 되었겠지. 이건 학문이야. 그래도 글씨에는 자신이 있는데 부채 글씨라도 써줄까? 어떻게? 일확천금으로 하겠나? 아니면 운수대통? 그것도 그렇군. 그런데 주인장, 그 지씨 가문 부하들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 건가? 차도 샀고 전달자 신분도 만들었고 부모님께 쓴 편지도 보냈겠다. 이 시점에 일이 터지면 곤란한데. 그 지씨 녀석이 스승님의 원수이긴 하지만 주인장을 괴롭혔던 부하들은 아마 나를 못 알아보겠지. 들킨다고 해도 바로 도망치면 그만이니까. 사전은 살아있을까? 선배들의 행방이라도 알면 강호를 다니기 훨씬 편할 텐데. 거기 두 사람. 잠깐 괜찮나? 실은 어제 당신들이 여의 객잔에서 가문 아가씨를 위해 그 어리석은 녀석을 혼낼 때 마침 나도 있었는데 말이야. 주방에 있었지. 오해하지 말고 나는 당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네. 혼쭐이 나도 싼 녀석이었지. 그럼 그렇게 하지. 그 가게 주인장이 은팔찌 말인데 지금 컵라면 밑에 깔아둔 그거 나한테 넘길 의향은 없나? 내가 볼 땐 이런 걸 아가씨에게 가져다 줘봤자 노여움만 살 것 같아서 말이야. 게다가 이 팔찌는 순도도 별로고 귀한 보물도 아니니 당신들 두 사람의 신분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지. 실은 이 팔찌를 사서 노목게 효도하고 싶은데
아니 노인들은 유행보다는 오히려 이런 촌스러운 걸 좋아하니. 자, 아이 돈은 이 정도면 괜찮겠나? 양보만 해준다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네. 아, 점은 어떻게? 이건 서비스로. 어라? 객잔의 정전이라니? 감기인가? 이런. 오자마자 객잔의 정전이라니. 아이 설마 내가 불운을 몰고 온 건가? 아이 폐를 끼쳐 미안하군. 이상하네. 왜 갑자기 날 잡으려고 하지? 설마 주인장 대신 팔찌를 되찾는 계획이 들통난 건가? 벽 뒤에 숨겨진 방? 이만 실례하지. 카운터에 가서 바로 수리하라고 해두겠네.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네. 다행이다. 목숨은 건졌네. 팔찌도 어둠을 타 슬쩍 해왔고. 하지만 주인장은 이 마을을 떠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자초한 일에 남을 끌어들이다니 부끄럽게 그죠. 그런데 아까 객잔벽 뒤에서 난 소리는 설마 잘못 들었겠지. 이제 사절을 찾는 건 물 건너갔네. 이 길은 이제 안 되니까 얼른 마무리하고 밤새 도망가야겠다. 주인장, 할 얘기가. 이런 우연이. 괜찮다면 제가 협객님의 손금이라도 봐주겠네. 자자, 일단 부채를 내려놓으시게나. 그래서 돈은 안 받았잖아. 걱정 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공짜로 손금을 봐주겠네. 괜찮다면 점괘도 봐주고 말이야. 손금을 보니 어렸을 때 9호성에서 지냈던 것 같군. 이야기는 원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법이네. 계속하지. 협객님의 삶엔 은인이 한 분 있군. 이 은인은 부모가 아니라 10수년 동안 협객님께 영향을 준 인물이지. 혹시 은사님 한 분이 계시지 않은가? 짐작컨대 그 은사님은 세상엔 불평등이 너무 많아 누군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을 거네. 그래서 협객님도 운수마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협객이 된 것이고. 이건 추측이 아닐세. 협객님, 실은 손금에서 흉상이 보이는군. 실례지만 최근에 은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나? 아직도 그분을 걱정하고 있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건가? 확실히 안타깝군. 나도 낚시하다가 누군가 강물에 빠진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구하러 가지만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뭐 생사가 걸린 일이니까 말이야. 그래. 어디 보자. 미래는 뭐랄까 순탄치 않군. 협객님의 운명에 고비가 있네. 그렇다고 넘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야. 협객님은 의롭고 또 은혜까지 베풀기도 하셨으니 하늘은 당신이 고난을 겪는 걸 원하지 않을 걸세.
아이 보게나 이 얼마나 상스러운 말인가. 물론 돈은 받지 않겠네. 물론 다르지. 아이 주인장, 반나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술 정도는 내줘도 되지 않겠나? 이만 손을 놓을까? 사양은 하지 않도록 하지. 가겠네 사저. 양보를 받았군. 책임이 막중하니 죽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때 선배들은 모두 떠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바보 제자만이 남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무공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지. 그냥 대련이니까 끝장을 볼 필요까진 없지. 서로 얼굴을 안 볼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 그래, 알고 있어. 사전은 두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지. 하나는 주인장의 은팔찌, 다른 하나는 내 목숨. 그런데 돌아가서 출시 녀석을 또 놓쳤다고 대충 둘러대도 되잖아. 한두 번 놓친 것도 아닌데. 어차피 경공을 몰라서 혼자 잡기도 무리일 테고. 그렇지. 부모님이 도장에 나를 보러 왔을 때 선배들은 한숨을 넣어서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덕분에 부모님은 아직도 내가 무공천지인 줄 착각하고 계신다고. 스승님은 우리 고향의 특산이 매실청이라는 걸 알고 늘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지. 선배들도 사양하면서 그걸 뺏으려 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그건 절대 잊을 수 없어. 게다가 급류에 휩쓸린 그 사람은 원래 어쩔 수 없었으니까. 사자, 스승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내가 그 녀석을 죽인 건 사실이지. 스승님은 이런 한심한 나를 위해서 그랬을 뿐이고 나는 사문의 수치야. 그래서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무공을 쓸 면목이 없지. 아까는 사문 제자들끼리의 대결이니까 썼던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없지. 스승님께 배운 무공은 이런 무의미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혁갱님은 바로 뛰쳐나갔네. 그렇지. 일단 싸움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겠어. 맞다, 주인장. 당신 팔찌야.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잃어버리는 건 마음이 아프게 매한 가지지. 주인장. 그래도 보수는 제대로 받아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는 편이 좋을 걸세. 가급적 빠른 시일에 운수마을을 떠나는 게 엄청나게 말이야. 미안하네, 주인장. 사주의 뜻으로 공짜로 한번 점을 쳐줄 테니 용서해주지 않겠나? 고맙네. 그런데 주인장, 혹시
매실청 안 남았나? 그래, 긴 여행이 될 테니 좀 챙겨둬야겠어.